89쪽 9번부터 12번까지 풀겠습니다. 보시면 건축업을 하는 막지어 씨는 요즘 꿈에 부풀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건설을 맡은 거죠. 근데 이제 업체에서 건물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200m로 하고, 둘레의 길이가 이제 200이에요. 밑면의 넓이가 최대가, 그러니까 뭐 원이 됐건 삼각형이든 상관없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게 지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지어 씨의 고민의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을 간단하게 원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같은 다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가 같은 다각형이 있어요. 넓이에 관해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둘레의 길이가 같은 한 종류의 다각형 중 넓이가 가장 큰 것은 정다각형이다. 첫 번째 원리죠.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보고 둘레가 40cm짜리 끈을 주고서 사각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한 거예요. 둘레가 40이니까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40이니까 가로 세로가 20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5로 하고 여기가 15로 했어요. 그러면은 둘레는 40을 지켰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10, 10, 10, 10. 그러면 얘랑 곱하면, 가로 세로 곱하면 얘는 넓이가 75가 되는 거죠. 얘는 100이 된 거죠. 똑같은 끈을 주고 40cm짜리 끈을 주고 사각형을 만들라고 했는데 누가 더 넓은 땅을 만들었냐면 이 친구가 더 넓은 땅을 만들었어요. 정다각형일 때가 더 큽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다각형이라는 것과 또 둘레의 길이가 같은 N각형은, 그러니까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둘레가 똑같다면 그 n이 커질수록 넓이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뭐냐면, 또 헷갈리실까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둘레가 40cm,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120짜리 120, 둘레가 120cm인 정삼각형이 있고요. 여기에 둘레가 120cm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30이고 30이고 30하고 30 가겠죠.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비교했을 때 이 넓이가 더 이게 첫 번째 원리가 이거였고요. 둘레가 똑같은 걸 주고 똑같은 사각형 했을 때 정사각형이 더 넓은 거고요. 둘레가 똑같을 때 정삼각형보단 정사각형보단 정오각형이 더 넓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에 잠깐 공식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제 중3 때 이제 루트를 배우면 배우는데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니까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넓이를 보시면 0.43 곱하기, 여기 넓이가 한 변의 길이를 40이면 40 곱하기 4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제가 계산기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43 곱하기 40 곱하기 40 하니까 이 친구는 688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30 곱하기 30이 되겠죠. 그러면은 곱하면 얘는 당연히 900이 되겠네요. 얘가 또 넓이가 넓죠.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둘레 길이가 똑같다 하더라도 정삼각형보다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보다는 정오각형이, 정오각형보다는 정육각형이 더 넓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원리에 의하면 둘레의 길이가 같은 도형들 중 넓이가 가장 큰 것은 결국, 그쵸, 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오각형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만약에 육각형이 있다면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더 커졌겠죠. 이런 식으로 칠각형은 더 커졌겠죠. 팔각형은 더 점점 각이 많아질수록 원에 가까워지겠죠. 결국은 원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여기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9번부터 풀면 기억, 니은, 마지막에 이제 디귿에서도 원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원기둥 모양의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이게 결론인 거고요. 여기 11번도 풀어보시면 나 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정다각형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10번부터 풀겠습니다. 여기 10번이 있네요. 가에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원의 넓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가 어떤 상황이냐면, 좀 복잡한데요. 둘레의 길이가 정해져 있죠. 둘레의 길이가 30파이인 정삼각형, 그러니까 정삼각형 하나 그리고요. 이거 둘레의 길이가 30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변은 얼마겠어요? 10파이씩 가겠죠. 전체 둘레가 30파이니까요.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30파이니까 정사각형이요. 정사각형은
이거는 4분의 10파이 가겠네요. 그러니까 2.5파이 가겠네요. 얘도 2.5파이, 여기도 2.5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30파이라 죄송합니다. 30파이가 4분의 30파이가군요. 그럼 7.5네요. 죄송합니다. 7.5예요. 제가 계산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둘레 전체가 30파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4를 하면 7.5파이가, 그러니까 30파이니까 7.5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삼각형 원이죠. 원까지 해봅시다. 원의 둘레가 30파이니까 지름이 30이란 얘기죠. 그러면 반지름은 그렇죠. 15가 되겠네요. 자, 그럼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있으니까 이거 써먹겠습니다. 0.43 곱하기 둘레가 10파이 곱하기 10파이예요. 그러면 얘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니까 소수점 이동하면 43파이 제곱입니다. 파이 제곱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43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넓이는 7.5 곱하기 7.5 하면 되겠네요. 7.5 곱하기 7.5 곱하기 파이 제곱입니다. 그럼 7.5 곱하기 7.5는 제가 계산기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7.5 곱하기 7.5는요 56.25고요 56.25 파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아시다시피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요 225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뭐 얘보다는 얘가 큰 건 맞네요. 56.25 파이 제곱이니까요. 근데 얘가 큰지는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파이를 3.14라고 계산을 해보고요. 56.25 곱하기 56.25 곱하기 56.25 곱하기 3.14 곱하기 3.14 하면 얘가 대충 554.6 나오고요. 얘가요 225 곱하기 3.14 하면 얘가 706 나오네요. 얘가 훨씬 크네요. 그쵸? 얘는 당연히 크고 요런 식으로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얘는 43파이 제곱 써주시고요. 얘는 554.6 파이 제곱 써주시고요. 얘는 706.5 이게 아니고 225 파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요. 나 안에 들어갈 적당한 정다각형을 구하는데요. 정사각형보다 작은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정삼각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정사각형보다 큰 건 뭐 정오각형 쓰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뭐 정육각형 가다가 원보단 작게 되겠고요. 11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12번 결론 내겠습니다. 위에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학적 이론은 지금 이게 여기서 뭐였냐면요. 둘레 길이가 같은 도형이죠. 둘레 길이가 같은 도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넓은 건 누구다? 원이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가 가장 넓은 건 원이다. 그걸 쓰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같은 그냥 도형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평면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은 아니니까요. 평면 도형 중 넓이가 가장 큰 것은 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레가 다 똑같다라면 30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원으로 지으면 된다. 그랬을 때 뭐 어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봤고요. 혹시 그 스텝 3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